마을의 한 중간에 큰 구멍, 여기가 바로 어비스입니다. 이 어비스에는 저주가 있는데요. 1층에는 그냥 어지럼증, 2층은 구토와 두통, 여기선 또 3층은 안 보여주고 바로 4층으로 넘어가는데요. 4층은 온몸에 있는 구멍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6층으로 내려가면 인간성 상실 또는 죽습니다. 그림 보면 뭐 돌로 깨지나 보네. 그리고 이곳을 탐험하는 자를 탐굴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리코는 롤에서 말하면 아이언티아인 붉은 호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어도 어비스 550m까지 포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어비스 생물들은 자기가 몇 미터까지 뭐 살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공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였죠. 아니나 다를까 메기 같은 녀석이 입맛을 다시면서 리코와 같이 왔던 친구를 덮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리코가 호루라기로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메기가 배가 고픈 건 아닌지 앞에 있는 그 편한 먹이를 놔둔 채 뭐 도망치는 리코를 잡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리코는 어그로를 끌었지만 문제는 안전할 거라 생각해서 무기 없이 왔기 때문에 잡을 방법이 없어서 궁지에 몰리자 그때 갑자기 무슨 레이저 같은 게 날라오면서 메기를 쫓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로봇인지 모를 이상한 생명체가 날린 것이었고 리코는 이 로봇을 고아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하죠. 레그를 고아원의 일원으로 만들면서 리코와 레그는 눈치 볼 필요 없이 같이 지내게 되죠. 어비스로 내려가 탐굴가도 하며 청소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생활을 하며 평화롭게 지내던 찰나 리코의 엄마인 라이자의 호각과 봉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리코의 엄마가 남긴 봉서를 리코와 레그가 보러 가는데 여기서 엄청난 정보 두 가지를 발견하죠. 첫 번째는 레그와 비슷하게 생긴 그림과 또 하나는 바로 奈落の底で待つ 나락에서 기다리겠다는 어머니의 쪽지였습니다. 그 나락에서 엄마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했던 리코는 어차피 허락 안 해줄 고아원 몰래 어비스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비스를 몰래 갈 계획을 친구들과 짜게 되죠. 결전의 날에 리더한테 레그가 걸려버렸지만 お前も便所に行くのだろうついていてやれ 표정을 보면 화장실을 따라가라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레그는 그 말에 따라 어비스 변소로 갑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리코와 레그는 어비스를 몰래 내려가는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빨간 호각의 허용 깊이인 550m보다 아래인 800m까지 내려온 리코와 레그. 리코와 레그는 천천히 어비스를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お母さんの封書 리코의 엄마가 남긴 봉서와 같이 있던 메모 덕분에 행동을 서두릅니다. 夜明けとともに捕まえに出る 그 쪽지를 보자마자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한 탐구가한테 따라잡히게 되었고 이 사람은 리코를 어릴 적부터 봐주었던 검은 호각의 하부르그였습니다. 이 사람은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고 리코의 친구였던 너트와 시기의 부탁으로 리코와 레그를 도와주러 온 것이었죠. 2층 감시 기지까지 도와줄 생각이었으나 리코는 리더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最後の授業ならしょうがねえな 그래도 최대한 이 사람을 리코를 도와주기 위해서 약 한 병과 식량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고를 하나 해주는데요. 白笛王禅に気をつけてくれ 거기다가 리코가 괴로운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오하라고 충고합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레그의 장비발로 심계 2층까지 아주 쉽게 내려오죠. 심계 2층에 내려오면서 수색대의 추적은 벗어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닌 저런 괴물들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심계 2층에서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괴물 생명체를 보거나 세게 잡혀서 어비스의 저주 때문에 기절하거나 원숭이들한테 쫓겨나거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감시 기지에 도착합니다. この子たちの話聞いといて 하부르그 말과는 다르게 어제는 리코와 레그를 이 감시 기지에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끝날 줄 알았지만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리코가 새벽에 일어나 보게 된 어느 한 물체 때문에 말이죠. 좀비처럼 보이는 물체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그걸 보고 화장실에 갈 수 없었는지 이불에 아주 크나큰 지도를 만들었죠. 僕も一昨年までやってましたしなぜまた僕の寝床で寝小便を 그 지도를 그린 것도 레그 이불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기에 어젯밤에 본 것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この世のものじゃないみたいで 뭐 당연히 믿어줄 리가 없겠죠. 그때 오젠이 나타나 이것을 듣고는 지루어한테도 하부르그한테도 듣지 못했냐며
진실을 알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합니다. 기껏 따라갔더니 하는 말이 바로 리코에게 상처만 주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ライザは死んでいる。 여기서 엄마의 하얀 호각을 찾았다는 이유로 죽었다고 말하긴 했는데 왜 오제는 엄마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것일까요? どこでその笛や風書を見つけたんですか？墓だよ。 이거는 뭐 결정타네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진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저주를 없애는 함의 비밀이었죠. 이 함은 저주를 없애는 함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죽긴 하지만 죽은 시체를 넣었을 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하면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지만 리코가 바로 이 함으로 인해서 살아난 생명체 중 하나라는 겁니다. 어제 본 그 고기 덩어리도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를 저기 넣었을 뿐인데 살아난 것이었죠. 리코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뒷걸음치며 거리를 두게 되고 오제는 리코가 싫다며 점점 더 거리를 좁혀옵니다. 그런데 그때 리코에게 상처를 주는 오젠의 행동을 보다 못할 레그가 막아서지만 그냥 개 탈탈 털립니다. 그렇게 탈탈 털린 얘둘은 서로 껴안으면서 울고 있는데 ライザさんの子を試すって言ってもよ、やりすぎだよな。 갑자기 분위기를 행복하게 바꿔줍니다. 이 모든 것은 연기였고 이제부터 얘들을 훈련시킬 차례였죠. 여기서 훈련만 합격하면 되는데 その装備で10日間生き延びてみせな。 이 숲에서 10일 동안 버티면 되는 것이었죠. 약간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뭐 독사나 독거미가 넘쳐나는 그 숲에서 아니 무인도에서 이제 그 나이프 하나로 버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레그 능력이 있으니까 뭐 절대로 죽지는 않겠죠. 이 숲의 특징은 역시 생존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물인데 물을 뜨려고 해도 이런 놈이 튀어나와서 방해하고 여기서 불을 피우게 되면 이상한 벌레들이 꼬이는 곳이었죠. 여튼 어찌저찌 해서 10일 동안 버틴 후 드디어 복귀하는 리코와 레그. 이 생존한 둘과 오제는 식사를 하는데요. 초반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라이즈가 죽었다는 절망을 안겨주는 대신 이번에는 라이즈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게 되죠. ライザは我々が思ってるほど時を過ごしてはいないんじゃないのかね。 거기다가 라이즈가 썼던 무기를 주고 5층, 6층 채팅에 관한 자료도 주게 됩니다. 리코와 레그는 이 모든 걸 받고 이제 3층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2층보다 더 가혹한 3층, 4층, 5층, 6층, 7층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후에 보면은 이제 완전 잔혹한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어비스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 이 어비스의 저주가 구토 정도는 귀여운 수준으로 가버립니다. 그림체는 아기자기한데 내용이 험악한 게 아주 강한 일지감으로 뭔가에 낚인 기분까지 드는 작품이죠. 이런 낚시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이언티어가 챌린저로 향하는 아주 뜻깊은 이야기 메이드 인 어비스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